강의를 많이 요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는 일부입니다. 그러나 앞뒤로 자료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으시고 사진 찍으셔도 되고, 그리고 제 오늘 강의는 가급적이면 잘 이렇게 정리해서 밴드에도 올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료 시작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고입 정부 포털하고 학교 알림이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의 자료도 제가 이제 제공하지만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이 두 가지 빨간색 내용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이제 이렇게 캡처해서 사진으로 그냥 올려놓은 거고요. 학교 알림이에 가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보통 5월 달이 되면은 그 대학 진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4년제는 몇 명 갔고 전문대는 몇 명 갔는지, 그리고 재수는 얼마나 하는지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 학교가, 그 다음에 특색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학급이 몇 학급인데 몇 명씩 있는지, 동아리는 어떤 거 하는 건지, 교육과정 어떤 거 하는 건지를 이렇게 학교 알림이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거꾸로 가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빨간색으로. 네이버에서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치면 나와요. 그리고 살짝 전화번호도 올려놨습니다. 모르시면 카톡 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또 이렇게 다 알리면은 제 사적인 일이 또 요즘 그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했었어. 예? 그래서 살짝 넘어가요.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이제 집에서 대학교를 집에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면 좋겠죠. 제가 이제 전기에 그 영재학교하고 과고, 그 다음에 뭐 과고를 포함한 특목고, 뭐 채고니, 예고니, 가운데로 잘 안 나와도 되는데 그런 내용. 그러니까 저 위에 보면 특목고가 있잖아요. 과고, 채고 뭐 이런데 하고 특성화고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쪽에 지금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후기, 우리 애가 일반고 말고 자사고를 한번 보내고 싶은데, 국제고하고 유고를 한번 보내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 내 판단을 어떻게 좀 세워야지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거다. 그런데 혹여 자사고를 가거나 유고를 가서 얘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져 가지고 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가서 전학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 2학년 1학기 때 자사고에서 전학 온 애가 있고요. 또 1학년 1학기 마쳤는데 외고로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고등학교를 갔을 때, 어느 고등학교인지 모르지만 갔을 때 특성화고로 갈 수도 있고, 외고로 갈 수도 있고, 일반고로 갈 수도 있고, 걔들이 일반고로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졌다고, 예를 들어서 자사고를 신청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능력 있고 그러면 그 학교 대부분 비어요. 한 학기만 지나면. 왜? 거기서 못 견디고 나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자사고나 유고나 전국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밑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 애를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선을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야 할 일들, 학생이 해야 할 일들,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요, 사실 일반고의 학생들의 내신입니다.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내신이에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현재 고3이 9월 11일이면 수능 원서를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부모님의 학생들, 아드님, 따님들은 3년 있으면 원서를 넣는 거죠. 그 원서를 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인데, 학생부의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학생부 기록 가지고 수시 원서를 넣겠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뭐 실기 전형. 그게 이제 수시인데 정시로 가면 수능이 같이 들어오면서 수능까지 이렇게 가는데, 잘 보시면 제가 색깔을 좀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잘 보면, 자, 1등짜리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를 갈 것 같아요. 자기 목표는 좀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대를 갈 것 같아요. 아주 성적이 고르고 잘합니다. 예, 수학 성적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2등을 보면 성적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1학년에서 2학년 가서 성적 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라 지금 이름은 없기 때문에 랭킹 이런 거,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이제 안 드리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요, 저 2번 학생은 성적이 어떻게 돼요? 1학년 때 3.04잖아요. 그러니까 전 과목이 3.0, 전 과목은 2.8인데 저게 1학년에 기초 과목이 3.04예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국영수 과가 있고 국영수 사가 있어요. 국영수 사는 인문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 국영수 과는 자연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 기초 교과 전 교과가 성적이 변한 걸 볼 수가 있는데 1학년 학생은 저희가 이제 14반이거든요. 우리 학교가 14반이고 각 반에 25명씩 있어요. 그러면 300 몇 명씩 되겠죠. 굉장히 많죠. 1등급은 그 중에 4%, 100명 중에 4명, 30명 중에 12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넘으니까 한 14명, 15명 돼요. 근데 1학년에서는 같이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같은 과목. 예를 들어 국어다 그러면 국어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같이. 모든 학생이. 근데 2학년에 오면 선택을 해요. 선택을.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과목은 주로 수능 과목. 그런데 이 학생은 2학년에 와서 성적이 올랐다는 것은 선택 과목으로 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른 거죠. 대학교는 어떻게 봐요? 그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학년, 3학년 성적이 오른다는 거예요. 얘는 좋은 학생. 그거를 네 글자로 성적 추이라고 해요. 성적 추이. 적으셔야 되는데. 전문 용어가 나오면 적으셔야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꼭 적으라니까 적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가야 돼요. 인생 뭐 오래 살지 않을까 내 스타일대로 가야지. 자, 그런데 성적 추이는 내가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아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5학기라고 그랬잖아요. 5학기의 성적 추이가 이렇게 보면 우상향,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좋아합니다. 대학교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공부를 좀 못해.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못하니까 못하겠죠 또. 근데 애가 확 바뀌었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2학년, 3학년 성적 오르면 그 학생은 대학교 입장에 왔을 때, 대학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지점대는 애가 굉장히 능력자가 되어서 온 거잖아요. 이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공부 못한다고 해서 말마 좋지 않은 말 있잖아요. 막 이상한 말 써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말하는 뭐랄까 좀 좋지 않은 얘기 요거하고 잘 섞어서 얘기해야 돼요. 막 너무나 일방적으로 얘를 누르면 안 됩니다. 사실 요즘은 중3 정도 되면은 부모님 지죠? 저는 그랬는데 이겨요? 애를? 근데 이제 좀 지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는 후회해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애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싸워. 사춘기도 있고 그 전부터 싸웠을 수도 있고 그러지 마시라. 싸운다고 해서 애가 바뀌지 않는다. 잘 칭찬을 해서 애가 바뀌도록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아마도 저기 성적이 좋아지는 학생들은 그런 칭찬 속에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수학을 제가 좀 유심 있게 좀 보는데 다른 과목보다도 좀 수학이 어때요? 좋은 학생이 있죠. 이 학생은 가능성이 대학교 가는데 더 쉽다. 그 중에서 저기 저 밑에 보면 1.6이라는 게 있으면 5등짜리가요. 2.72, 3.42 성적은 떨어졌죠. 근데 수학은 1.6을 하고 있죠. 이 학생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나중에 논술 전형이 자연계에서는 다 수학만 봐요. 거의 대부분이. 수학으로 가는 거예요, 대학교를.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수학을 투자를 많이 해요. 그죠? 많이 합니다. 자, 요거 보고 잠깐요. 요 성적 봤잖아요. 우리 애가 자사고를 가든 외고를 가든 제가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학교에 가서 30% 안에 들지 않으면은 가급적 일반고를 가서 학교장 추천이나 대우를 받고 학교를 다니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성적을 보면 90점 이상이 A, 성취도가 80점 이상이 B, 여기 뒤에 있겠죠? 근데 A, B, B가 많은 학생들은 자사고를 가봐야 큰 영향을 거기서 힘들어해요. 거의 A를 받아야 됩니다. A도 어디에? 100점에 가까운 A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모두 A야. 그런데 다 90점이야. 그 학생은 자사고에 가서 힘들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학교에 24명 중에 12등이 반절이잖아요. 반절의 성적대를 보면 반절 쭉 가서 보면 국영수 4가 4.88이죠. 그럼 4.88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제일 밑에라도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다. 종합전형은 갈 수 있다.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분적으로 잘해야 돼. 그 과에 관련되는 학과 성적이 좋아야 되고 생기부가 좋아야 돼. 그러면 가. 12등 50% 안에 들은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립대를 한번 가볼까요? 시립대를 가보면 2022년도권은 평균입니다. 저 밑에 가면 이쪽에 저 인문계열이에요. 인문계열 이건 찍어도 됩니다. 예, 찍어도 돼요. 제가 사진 휴대폰을 열라는 거는 필요한 건 찍으세요. 아주 중요하지 개인정보 같은 거는 올릴 수 없습니다. 밴드에도.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일반고 학생하고 자사고 학생하고 특목고 학생의 성적이 다르죠. 그죠? 일반고 학생의 자연계열의 인문계열의 평균이 2.3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자연계에서는 2.29예요. 평균. 자연계 학생 중에 합격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학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사고는 3.61, 이쪽에는 4.4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48을 갖고 있는 12등이 시립대는 가기는 어렵겠죠. 일반고 애들이. 그죠? 그러면 4.47이나 3.6 정도 되는 학생은 자사고나 이런 데 가서는 몇 % 안에 들었을까? 자, 1등급은 4% 안에 들어야 돼요. 수능으로 보나 내신 성적으로 보나. 그 다음에 2등급은 11%, 3등급은 23%, 4등급은 40%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립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은 자사고가 전국 자사고일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자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게 3.361, 5.47 이 정도 성적. 그러니까 중간도 못 가고 또 뒤에 쳐져 있으면 시립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반고에 가서 그 정도, 그러니까 보통 자사고 가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그 중학교 내신 100분위가 보통 20에서 30% 안에 드는 애들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겠죠. 보통 A 애들이 가라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일반고로 가면 내신 성적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아마 그게 지금 오늘 듣고 싶은 얘기 중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시 정리해 보면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그런가 봐 하면서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다 흘려버리지 마시고 오늘 왔으면은 그 내용의 핵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캐치. 강사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정보를 좀 잘 아시고 가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자사고나 외고를 가려면은 이제 외고를 가려고 하는 애는 영어를 잘해야 되고 자사고를 가려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가요. 대체로 그래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중학교 때 영어 성적,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성적이 A를 다 맞되 100점에 가까운 A를 맞는 것이 자사고나 외고를 갔을 때 얘가 훌륭하게 거기서 견뎌내고 자존감을 갖고 나중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애는 남학생이고 우리 애는 여학생이야. 남학생과 여학생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아버님 몇 분 계시고 어머님이 대부분이신데 어머님들이 좀 손해보는 얘기예요. 자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보면 영재고나 과학고의 비율이 달라요. 여학생이 훨씬 적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1등급의 숫자도 적어요. 적죠? 많이 적죠? 자, 그 다음에 저기는 물리는 대부분 공대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공학은 여학생이 잘 가는 생명공학이니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이게 여학생과 남학생이 이렇게 구분한 거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보는 선택자도 적지만 등급도 1등급이 적죠. 근데 이쪽에 보면 여학생이 만만치 않게 많죠. 이렇게 씁니다. 물리 2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고 보면 여학생은 어때요? 수학을 좀 못한다. 평균적으로. 이게 과학 중에서도 물리학은 좀 못한다. 물리, 옛날 말로 물리는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묶여 있는 여고를 가는 게 낫냐? 아니면 남녀공학을 가는 게 낫냐? 아니면 뭐 남자는 남녀 가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 여학생은 남녀공학 가는 것이 1번. 남녀공학이 가는 게 1번. 평균이에요. 이거 뭐 답은 없지만 그동안 경험과 애들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여학생은 여고를 가는 게 낫겠죠. 여고뿐이 없죠. 이제 남녀공학 그 거꾸로 남학생은 남고 가는 게 나아요. 남녀공학 가면 뭐 좋은 일은 많겠죠. 그러나 엄마가 힘들어요. 아빠는 신경 안 쓰니까요. 자 그러면 수학. 이놈은 수학이 문제라는데 수학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냐. 제가 강의를 좀 하는 것 중에 좀 더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습법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상위권. 최상위권은 그야말로 0.5%, 1% 학생들. 의치한 약대 뭐 이렇게 가는 애들, 그 애들, 뭐 서울대 가는 애들, 그래 100점이야 1등급. 뭐 하나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학생은 공부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심화서를 봐야 되고 경시대회 이런 문제들을 봐야 돼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근데 대부분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죠? 중간 애들이. 그럼 이 중간 애들이 저 100점 맞을 수 있으려면 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것이 개념서예요. 그 두 번째가 유형서예요. 세 번째가 심화서입니다.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개념, 유형,
심화설 단계를 거쳐서 수학의 성적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냥 뭐 문제 오늘 하루에 50문제 풀었으니까 성적이 향상된다?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 애들은 대부분 유형서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라는 게 고등학교에 있어요. 고등학교 수능 보는데 3학년들 보는 내용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센 수학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A단계, B단계, C단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1단계, 2단계, A단계, B단계 많이 풀어요. 아, 우리 학생은 엄청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저녁에 아주 많이 풀어요, 공부를. 아니, 얘는 진짜 너무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성적 보면은 B를 맞는단 말이야. A를 한 번 만나고. 그거는 C단계를 안 하는 거예요. C단계를 안 하면 그것은 언제 탄로 나느냐?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탁 탄로가 나요. 예. C단계를 풀어야 지금은 성적은 오르지 않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서 얘가 바뀌어요. 성적이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제 친구가 얘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학생은 끈기 있게 풀더라고요. 예. 요 개념서. 제가 이 책을 다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책들을 애들이 주로 봐요. 그러면 우리 애는 더 못해, 공부를. 밑에 얘는 5등급 이하 학생이에요. 5등급 이하 학생들은 교과서부터 해서 개념, 그 다음 유형서까지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서까지 완벽하면 그때부터 심화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상위부터 중위, 하위권까지 학생이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위권 학생이 자사고 가겠다 하면 그 학생은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 돼요. 일반고로.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분위기 좋으니까 간다고요? 아니면 우리 집이 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얘가 능력치를 거기에 맞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학이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얘가 날개를 답니다. 이제 수학이 자신 있으면. 수학 잘하는 애들이 주로 물리하고 화학을 잘해요.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조금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런 형태예요.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중학교 때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의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도형, 함수. 이 두 가지만 잘하고 오면 얘는 고등학교 와서 아주 잘합니다. 도형하고 함수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형이 나오는데 요거 잘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기하, 미분 적분과 관련이 있어서 요거 잘하면 자연계 쪽으로 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서 꼭 이 부분을 공부를 많이 시켜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키나요? 요 부모님의 역할. 제가 넘나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반을 보내는 경우예요. 많이 보내시잖아요. 국영수 과 종합반 보낸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애가 안 오고 만날 일 없고 좋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를 안 만나고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돌리니까 좋은데 사실은 잘 보면 얘가 국영수 과 중에서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잘하는 과목은 가급적 인강으로 돌리고요. 못하는 과목은 맨투맨 붙어야 돼요. 맨투맨이 붙어야 된다고. 과외를 하든지 학원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다 얘가 과제도 안 해가고 너무 양이 많으니까 학교를 2번 다니는 거잖아요. 학교 갔지, 저녁에는 학원 가지, 2번 다니 학교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운동도 안 하고 막 애가 먹는 건 많이 먹고 와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또 그래서 살만 쫙 찌고 안 되죠. 그래서 종합반은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좀 못하는 것은 학원을 보내는 게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인강은 왜 그러냐? 잘해요, 얘가. 그 과목을. 잘하니까 잘 안 되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인강은. 인강을 왜 처음부터 끝까지 봐? 싹 풀어보고 나서
문제를 쫙 풀어보고 나서 틀리는 문제만 인강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 되지. 시간 낭비 처음부터.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인강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인강 듣고 있어요. 인강을 듣고 있는데 그건 누가 공부해요? 인강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저렇게 하면 좋겠네요. 자기가 머릿속에 풀면서 좋은 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얘가 미리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그건 S비야. 다음 인강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보는 것이 S비란 말이에요. 그 S를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다음에 인강을 한다. 예를 들어. 그럼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한번 쫙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은 내가 틀렸고 어떤 것은 내가 모르겠고 이렇게 다 형광빛이 그것만 들으면 인강은 끝나는 거야. 그걸 반복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인강, 좀 못하는 거는 과외나 학원. 종합반 안 좋아요. 그러면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얘를 안 만났는데 만나게 되잖아요. 걱정이죠. 근데 요즘 애들이 스터디 카페라는 거 좋아해요. 스터디 카페. 예. 독서실도 별로 안 좋아해요. 밀폐되고 딱 정해져 있게 자기 자리 딱 막 듣고 뭐 하면서. 근데 그런 데서 미리 적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사립 고등학교나 좋은 학교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주로 해요. 애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현격하게 안 해요. 집이 좋거든. 편하게 자기가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하고 싶은 거거든. 요즘 학교들은 고교 학점제를 하면서 학교 시설들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자율학습 공간도 굉장히 깨끗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약간은 통제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저녁도 주거든, 석식도. 석식은 돈을 내야 돼요, 일반고도. 점심은 무료지만 석식 먹고 자율학습하고 자율학습 없는 때는 학원 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모든 게 해결해야 되는데 얘가 집에 와. 나는 지금 맞벌이인데 왜 와? 안 좋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맞벌이 아니더라도 4시간 필요해. 근데 얘가 와. 안 돼. 얘는 안 오는 게 좋아. 특히 고등학교 왔을 때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애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숙 있는 데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웃으면서 좋으실 텐데 겪어봐야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가 기숙 갔잖아요. 두 번째는 반드시 보냅니다. 괜찮거든요. 돈은 좀 들더라도 또 기숙하는 학교가 저녁 프로그램이 또 좋아요. 잡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업이 보통 4시에서 5시 사이에 끝나거든요. 바로 붙여서 방과후. 저녁 먹죠? 또 방과후. 그리고 애들 자율학습시켜. 저녁 재워. 안 만나. 만나도 어느 데는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씩 만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건 기숙학원이 아니야. 기숙학교가 아니야. 네. 어떠세요? 이제 마음 잡으신 거예요, 이제? 네. 지금 생각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학생 수가 좀 적어진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러면 아니 고교 학점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선가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애는 고교 학점제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아니 저번에 정기 때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었고 수업수가 좀 줄어들었고 대학 입시는 아무 변화도 없다는데 제가 작년에 마포구청에서 설명하는데 엄마하고 얘가 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가 내년에 중3인데 그러니까 올해예요. 제가 만약에 재수하면 어떻게 해요? 뭐 고교 학점제면 다 바뀔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을 한 거야. 그것이 번뜩 제가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동대문구청에서 혹시 질문이 나올까 봐 만든 겁니다. 한 페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중2 학생이에요. 근데 중3이 재수라면 중2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전형 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기 대입은 정시는 어떻게 하냐 이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재수할 수도.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때는 재수는 생각지도 말고 지금 잘해서 나중에 재수하지 마.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여기 안 나왔을 때입니다. 내용이. 예.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신 체제가 1학년은 등급이 나오고 중3은 관계없어요. 재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냥 넘어갈까요? 필요할 것 같죠? 살짝 알고 있으면 또 어디 가서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 자, 재수를 했을 때의 중2하고 같이 하는데 걔들은 내신 성적 산출은 1학년은 등급이 나와. 2학년, 3학년은 모두 A에서 E까지 또 I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1학년 거는 관리 잘해야 돼요. 등급 관리를. 2학년 거는 가급적 A를 맞아야 돼요. 그럼 A가 몇이야? 90점 이상이야. 90점 이상. 네, A를 맞아야 돼. 그래야 종합전형 교과전형에서 유리한 거예요. 수시에서 유리한 거예요. 네.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 교과 선택을 잘해요. 교과 선택 잘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잘하는 것은 종합전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핵심 권장하고 권장 과목이 뒤에 있는데 그 과목들을 선택을 잘해야 되고 A를 맞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현, 중, 2 대상으로 하는 대입은 내년도 2월 달에 발표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알았죠? 4년 예고제라 있어가지고 내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3은 벌써 나왔어요. 거의 똑같아요. 입시가. 그래서 제일 밑에다 뭐라 그랬냐면 현 중3 학생은 당장 불안해 하면 안 되고 본인의 역량에 맞는 고교를 선택해서 고교 입학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죠? 걱정하면 뭘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서울대가 권장한 과목입니다. 핵심 권장 과목, 핵심 과목. 아직 페이지가 안 나왔을 거예요. 한참 지나야 돼. 거기는 제가 할 때는 금방 지나가니까요.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수학 과목들을 많이 해놓고 꼭 핵심은 반드시 권장도 어떻게 보면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선택해서 해라. 네. 여기도 어느 과를 갈 거예요. 네. 우리 애가 약대를 갈 거예요. 약대를 가면 핵심 과목은 화학하고 생명투는 반드시 해라. 그리고 권장 과목은 미적분 확률 통계를 해라. 저희 학교가 교육과정이 현재 3학년에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도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기는 두 개 다 해야 돼요. 근데 저게 일반 선택이에요. 일반 선택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률 통계를 3학년 수업을 하는데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이 전체 20명이 있어요. 걔들은 잘하는 애겠죠. 소위 말해서 스카이를 노리는 학생이고 종합전형을 노리는 애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할 일이지만 미리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책자가 이제 가니까요. 이 책자를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전국자사고, 서울자사고, 그 다음에 외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느 학교를 선택할 건가? 가장 궁금한 게 서울대 몇 명 갔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교육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정보를 위해서. 어머님들이 정보, 부모님이 정보. 자, 여기 보면 쭉 내려오면은 학교들이 대부분 자사고나 외고, 그 다음에 특별한 지역에 사교육이 굉장히 센 곳에
학교들이에요. 예, 강남이나 분당이나 그런 학교들이에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서울대 10명 이상 가는 학교 안에 들면 50등을 하네요. 전국에. 그죠? 이보다 더 센 애들은 사실 의대에 있어요. 의대에 있는데 이렇습니다. 쭉 이렇게 있어요. 저기 위에 보니까 경희고가 나왔는데 살짝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21, 2022, 2023입니다. 그죠? 3년간 그랬는데 경희고등학교는 처음에는 미확인 5명, 15명 좀 많아졌죠.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변화를 줬다든가 학교가 무던히 노력했다든가 이런, 아니면 학생들이 좋은 애들을 들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내용이 있어요. 그것보다 무엇보다 저렇게 결과가 좋아졌다는 것은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노고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교들이 요동을 칩니다. 그때마다 변화는 있는데 평균 잡아서 랭킹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에 들어있는 학교를 가는데 우리 애가 그만큼 능력이 있을까? 역량이 있을까? 조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거 가면 다 좋은 학교를 가나? 네. 좋은 학교 가죠. 대부분 과기원 갑니다. 스카이도 가요. 근데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있는 학교들이 나쁜 학교라는 거 아닙니다. 과거 정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준비를 잘하는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는 뭐 유치원부터 준비했다는 애들도 있다는데, 그건 좀 너무나 비약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준비를 미리부터 한 애들이에요. 선행학습이 아주 많이 된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뒤쪽에 있는 학생들은 어때? 제대로 못 가요. 그리고 과거 학생들은 정시에 대부분 안 해요. 다 수시에서 해결해요. 정시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얘들은 따로 공부해야 돼요. 밖에 나와서. 걔들은 이제 기숙을 대부분 하니까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따로 수능 공부하거나 정시에 준비가 되겠죠. 과거는 사실은 조기로 이렇게 졸업할 수도 있어요. 2년 마치고. 그러나 영재고는 3년을 다 해야 되고. 우리는 이게 정시 때 한번 얘기했던 거고, 정기 때. 후기 얘기를 한번 가보면, 그러면 자사고에 대한, 여기 제가 지금 학교가 있고 학교 정원입니다. 1학년 때. 그 다음에 자사고 인원, 그러면 전체의 자사고는 몇 퍼센트? 고대 같은 경우는 15.8%. 그 다음에 일반고는 58.7%. 고대를 가는데 다 자사고 애들이 다 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사고, 뭐 특목고 다 가죠. 일반고도 상당히 많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가까우니까 고대를 많이 가요. 연대가 가는 게 많지는 않아요. 비율적으로 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고대가. 그러면 자사고 애들도 좋은 학교를 다 갈 수 있느냐? 밑에 보세요. 지방의 학교도 갑니다.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자사고도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로 가겠죠. 그렇죠? 네. 전국에는 이제 자사고가, 전국 자사고가 50개,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17개, 전체적으로는 50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자사고도 지방에 가지만 결국에는 저기 밑에 있는 학교들은, 가는 학생들은 성적대가 아까 봤죠? 4점대 미만, 시립대가 4점 얼마 했죠? 3점 몇 이랬으니까 그 밑에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얘가 일반고로 가면 서울대부터 해서 학교장 추천이 쭉 있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앞에서 보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24등까지 보니까 1등이 1점대고 2등은 2등급 되고 쭉 내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더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하면 넘어갈까? 궁금하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 여기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책자만 가지고 간 분하고 여기서 듣는 분하고 차이를 확실하게. 보면 저 1등급에는 뭐 쟤는 뭐 서울대 지금 지균이나 서울대를 분명히 갈 의사가 있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2등급 학생, 3등급 학생이 지금 전 교과로 보니까 2등급대예요.
등급 따기가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반에서 2등급인데 1등급대가 아니야? 아니 등수가 3등인데 3등 안에 반에서 3등 하는데 등급이 2.91이야? 2.91이면 시립대 갈 수 있나? 볼까요? 지금 제가 2023년도는 70% 컷을 해놨습니다. 이쪽엔 자연계입니다. 등급이 다 2점대 중초예요. 그죠? 이게 종합전형이에요. 교과전형이 아니에요. 교과전형, 교과 성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70%컷 뒤쪽에는 성적이 좀 떨어진 애들이 많겠죠? 그러면 얘는 앞으로 가서 그러면 저기 2등급, 3등급 애들이 시립대 가려고 생각할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 면담 왔는데 10등 학생이 고대 간대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정기 설명회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실행하고 계실지 모르겠네. 제가 동대문구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파트에 새벽 1시에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확인하겠다고 들으셨죠? 하시나요? 1시까지 공부? 애가? 안 하죠? 시립도 못 가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쉽지 않아요. 공부. 이렇게 상위권 대학교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니, 실질적으로 보세요. 우리 학교 학생이 일반고 학생이 2등급, 3등급 하는 학생이 등급이 3등급도 2등급 대 후반인데 얘들이 지금 성적으로 봐서는 종합전형 시립대 못 가잖아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얘들이 수능이 좋아지거나 뭐 특정한 것이 좋아지면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얘가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과목 중에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잘하면요. 그건 나머지를 고등학교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다 못해. 다 평범해. 안 좋아요. 하나가 잘해야 돼요. 과학이나 사회도 한 과목을 잘해야 돼요. 한 과목을. 그래야 다른 과목을 언제라도 끌어올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저 두 학생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는 적어도 7개 대학교나 5개 대학교를 가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로 애들을 끌고 3학년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이냐. 반절까지는 인서울. 일반 대학교. 그 다음에 한 5명 정도 그 밑에까지는 가급적이면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교. 이렇게 가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배치를 저 끝에까지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예. 요즘 이제 전문대도 사실은 서울에 있는 학교 전문대도 과마다 조금 미달리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저 밑에 있는 애들은 취업 잘 되는 쪽으로 좀 멀리 가더라도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짤 것 같아요. 내용이.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상담을 하거든요. 애한테. 그러면서 빨간 거 이렇게 색깔 주면서 너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잘해서 다른 것도 잘하게 하라. 그리고 또 그 옆에다가 살짝 이름까지 열어놓고 너 얘하고 경쟁해서 얘는 이겨야지 막 경쟁을 시켜요. 1등에서 3등까지는 경쟁시키고 뭐 4등부터 뭐 7등까지 경쟁시키고 막 경쟁을 시켜. 봐라 너 다음 기말고사 때 이 성적 안 나면 다른 건 안 보고 이것만 보겠다. 그래. 그렇게. 그러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학교의 생활기록부입니다. 중학교 생활기록부. 여기 이제 나와요. 이제 프린트. 여기 지금 전국자사고, 일반고, 그 다음에 서울자사고, 요고, 국제고. 지금 이렇게 대시한 부분 있잖아요. 색깔이 있는 이 부분은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수상 경력 안 본다. 그 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 원점수가 표준 점수는 전국자사고, 일반고, 서울자사고 안 본다. 뭐 본다? 성취도만 본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기소개서고 면접이 중요하다. 요거.
유고, 2학년, 3학년 영어, 그죠? 면접이 결정한다. 전국 자사고 자사고 여기 있네요. 전국이 서울에 있는 자사고, 그다음에 전국 자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국 자사고는 성적을 본다. 성적으로 A가 다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서울 자사고는 학교별로 선호도가 차이가 크다. 여학교 있으니 여학교는 지금 일반고를 많이 보내요. 사실은 요게 학교 알림이 있거든요. 학교 알림이가 있는데 올해 거를 2023년도 5월 달 되면 이게 작년도 결과가 나와요. 올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2020년도 거 하고 있는데 22년도 재작 애들인데 지금 이렇게 근데 거의 학교들이 이런 성향을 띄어요. 그 학교들이 어디를 많이 보내는가. 그리고 사이통합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저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죠? 이런 조건을 가지고 밑에까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저기 과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 자사고, 서울에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쉽게 들어가겠죠? 조건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고도 그렇고 자사고도 그렇고 저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애들 많이 뽑거든요. 뒤에 가보면. 그런데 저 조건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기 쉽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들어가서 일반 학생들하고 경쟁했을 때 가능하냐. 그게 문제죠. 거기 가서 막 깔아주고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되겠어요. 저런 조건이 있는 학생들은 우리 애가 자사고나 유고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 설명의 내용 중에서나 평상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시간 좀 넓게 잡을 테니까 말씀을 주세요. 네, 여기 이제 후기입니다. 서울에 235개 고등학교야. 자, 그리고 날짜는 12월 후기가 6일부터 보통 원서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 아파트에 이사 오는 율이 많은 시점이 바로 이제 지금부터 12월 6일 전까지 등록이 돼야 돼요. 생활 저기 뭐죠? 동사무소에 신고가 돼야 돼요. 이사를 많이 와요. 이사를 아니면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놓고 이사 날짜는 나중에 하는 거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협의하면 되니까 이사를 많이 하는 시점이다. 은행 사거리가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1단계는 서울에 있는 전체에서 2개 학교를 정하는 거니까 2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로 이제 학생들이 지원하죠. 3단계는 거기서 떨어지는 학생들은 이제 근거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자사고하고 외고, 국제고, 그 다음에 과학 중점 학교 있죠. 과학 중점 학교, 학교가 아니라 학급이 있는 학교, 거기 지원 또는 과정, 중점 과정 있는 학교들은 1개만 이런 거예요. 그 옆에 해원여고가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예요. 거기하고 우리 애가 여고니까 이대 부여고에 외고가 있어. 거기하고 2개를 같이 넣는다. 안 된다. 하나만.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사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대광고 넣고 뭐 외고 넣고 뭐 이런 거 안 된다. 하나만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서는 1단계에서는 하나만 넣고 끝이야. 거기서 2개를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저기 뭐 중점학급, 과학 중점학교는 1단계, 2단계 원서를 넣을 수는 있어요. 2개씩, 그죠? 해당되는 학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자사고나 국제고나 외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학교를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2단계에 2개 학교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2단계가 어디에 있다? 여기
동대문구하고 중랑구에 있는 학교를 넣어야 돼요. 이쪽에 동사무소에 등록이 돼 있는 학생은 여기다 내야 돼요. 다른 데 못 냅니다. 2단계에서는. 아셨죠? 그러니까 이사를 그런 분도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과학 중점 학교를 원래는 갈 의사가 없이 넣었다가 합격해놓고 내가 원하는 학교 전학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막 사실 편법인데 편법이지만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설명회사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일반고가 진짜 나쁜 거냐, 별로냐, 요거에 이제 차이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일반고가 있는데요. 뭐 동대문구에도 일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중랑구도 있고 서울에 일반고가 다 있잖아요.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서울 지역에 다 원서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학교 어느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 그러면 한 3곳 있다 그래. 세 곳의 내용을 어디서 찾아봐? 학교 알림이에서 찾아봐라. 그러면 학생 수하고 학급수 중요합니다. 왜? 내신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중요하고 동아리, 특별활동상, 진로 진학 현황까지. 거기 보면 2023만 있는 게 아니라 2022도 있고 3년간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특별하기 때문에 자사고 이거를 보내야 되겠다. 이 학생은 내가 그 자사고에 가서 쓸 때 30% 안에 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물론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30%도 못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의 분위기나 그런 것도 좋고요. 선생님들의 생활기록부도 잘 써주잖아요. 애들 관리를 잘 해줬잖아요.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일반고로 가면 생활교육부를 대충 써주고 관리를 잘 해주고 그러겠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얘는 또 학교에서 또 신경 쓸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죠?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교사로서 어느 학교는 안 좋고 어느 학교는 좋고 공립은 나쁘고 사립은 좋고 사립은 이래서 안 좋고 공립은 이래서 장점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설명회사에서 어렵다. 그러나 여기 가서 보면은 일단 학생 수가 많은 게 좋아요. 일단.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좀 남달라야 되겠죠. 종합전형으로 가야 되니까. 평범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나 특색 활동을 보면 정말로 달라 보여요. 학교들이. 아까 50위 안에 들어있는 학교들을 한번 한번 스크립 해보세요. 학교 알림이에 가보면. 그래서 학교가 좋구나. 네. 그 다음에 진로 진학 현황도 나옵니다. 뭐 서울대 몇 명 가냐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재수가 많은지 일반 대학이나 전문 대학교 비율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여기 이제 중점학교 나오죠. 중점학교 그 책자에 있으니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중점학교의 교육과정이에요. 이 교육과정을 보면은 지금 일단은 과학 중점학교는 일단 과학은 8개 과목 다 해야 됩니다. 1, 2를 다 해야 돼요. 1, 2 다 하려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것도 생각. 실험도 해야 됩니다. 많이 해요. 교육과정이 굉장히 수학, 과학으로 많이 엮여 있다. 그 다음에 요런 고등학교는 이제 교과 특성화 학교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그런 학생들은 이쪽 학교를 1단계에서 보내면 돼요. 1단계에서. 그 다음에 컴퓨터 쪽으로 나는 뭐 애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동대 부고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컴퓨터 AI 중점 학교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딩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있고 아주 좋아요. 시설이
예산을 많이 줬어요. 2억 5천 정도 줘서 3년 동안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재학급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요즘 영재학급을 많이 없애요. 왜 그러냐면 영재학급을 1년 동안 하는데 그게 생활교육부에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이런 영재학급 형태의 유지를 수월성 교육으로 해서 애들을 관리하는 특별반을 관리하거나 그런 학교들이 있죠. 저는 생각이 일반고나 다른 모든 학교들이 너무나 평등교육만 유지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물론 누구나 평등하죠. 학생들이 적고 그래서 우리 애는 우리 애뿐만 아니라 다른 애도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애의 능력치가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교육한다는 것은 공교육이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잘 영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하고 평등 교육을 같이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프로그램을 못하는 애들은 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평등 교육을 시켜버리면 잘하는 학생이 다 학원을 빠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재학급이 이제 수월성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일반고는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쭉 선택하게 합니다. 저기서 보면 이제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라는 걸 보일 겁니다. 책자 있죠? 거기 보면 일반 선택은 지금 중3까지는 그래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오는 거예요. 1학년 거도 1등급에서 9등급. 진로는 A, B, C만 나와요. 진로는 A, B, C인데 A는 80점 이상. B는 60점 이상. C는 그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종합 전형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목 선택을 이렇게 쭉쭉 막 다 터놓고 벽을 없애고 선택하게 합니다. 3학년도 이렇게 많이 선택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학년 때는 수업이 30시간 일주일 동안, 그죠? 그다음 창치가 2시간.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 때는 수능 관련이 있어가지고 2학기 때는 이제 11월 지나면 수능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창치가 좀 많아요. 오케이. 학교마다 교육 과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이제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막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교과가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사고나 유고 같은 경우는 자기 학교가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외부에 있는 강사도 이제 데려다가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과목도 많고 선생님이 한 사람이 2과목, 3과목, 4과목도 가르치고 막 그래요. 일반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간 협력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물리2가 우리 학교에서는 개설이 안 돼 있어. 그럼 물리2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아이고. 이거는 이제 2023년도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2022년. 내년에도 또 조금 달라질 것 같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학생은 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고로 가면 다시 한번 여기도 중요하니까 일반고로 애가 간다. 중요하니까 다시 중요한 건 복습을 해야 돼요. 우리 애가 일반고를 갔어. 자사고 아니고 특목고도 아니고 갔어. 그런데 종합전형을 하고 싶어. 그 학생은 학교에 있지 않는 과목을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이 과목을 공부하고 싶고 이 과목을 통해 갖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학과를. 그럴 때는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이 있다. 공유 캠퍼스 온라인형 거점형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이거 꼭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있어요. 공유 캠퍼스.
자, 동대부고하고 해성여고하고 휴경여고. 네, 여기 이제 해성여고하고 휴경이 지금 과학 중점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동대부고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기 세 학교가 모여가지고 자기 학교에 있지 않는 교육과정 내놔. 하나씩 아니면 두 개씩. 하나씩 아니 한 두 개. 이 정도 내놔. 선생님이 강의해. 그러면 만약에 동대부고에서 만약에 컴퓨터를 내놨다. 컴퓨터 과목. 그러면 저기 해성여고나 휴경여고가 없어. 그럼 그 학생들이 거기 가서 하고 또 그 동대부고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학교 내에서는 교육과정이 그 과목은 없어. 그럼 공부하고. 주로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하루에 한 번. 여기는 등급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생활교육부에 쓰여.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런 얘기. 거점형은 서울 전체. 우리 애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 갑자기 애가 이제 고1 됐더니 디자인 하겠대. 근데 우리 학교에는 미술 선생님이 있는데 디자인은 별로 관여를 안 해. 그럼 저기 학교들을 가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는 이제 동부죠. 미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수학도 있네요. 이게 동부니까 동부를 왜 했어요? 가까우니까. 아 저는요 가까운 거 필요 없이 꼭 가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 멀리도 가면 서울에 있는 거 어떤 거나 갈 수 있습니다. 거점이 전체 서울 전체로 놓고 공유는 몇 개 학교 그 학교 몇 개만. 여기는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듣는 거. 자, 국제국어, 유주국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학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주로 학생들이 유고나 국제국어를 가는 학생들이 어문계열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경영이나 사회학과를 가는 거는 조금 버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유고나 국제고 애들이 앞에서 봤듯이 냉기 50여 안에 많은 학교들이 있었죠. 유고도 많이 있죠. 걔들이 유리한 게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에서 어문계열했죠. 주요 대학교에 서울대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교에 많이 가요. 왜?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내가 했다. 그러면 중국어가 교육과정이 60%를 다 중국어 공부만 해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성이 있잖아요. 얘가. 전공적 값에 좋잖아요. 얘도 성적도 좋고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고가 옛날에도 좋았잖아요. 옛날엔 좋았잖아요. 그럼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갑자기 싹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옛날에 했던 그 선생님들의 노하우나 뭐 학생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계화 시켜왔겠죠. 그 와봐야 새로운 선생님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계속해서 누적해오기 때문에 그건 계속한다. 그냥 옛날 같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뽑을 때부터 정감을 보고 뽑았는데 요즘은 영어만 보고 뽑으니까 애들은 조금 역량이 떨어지지만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고는 이렇게 전문 교과를 60%, 내신이나 면접을 통해서 사회적 통합 학생은 20% 뽑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사회 통합형 학생들이 쉽게 들어가요. 미달하는 데도 많아요. 조건이 되면 유고를 꼭 굳이 가요. 근데 유고를 가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활발해야 돼요. 글로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꼭 내가 뭐 그냥 가만히 공부만 하고 이런 것보다도 뭐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든가 뭐 이런 학생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죠. 경쟁률도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경쟁률이 결국에는 뭐예요? 경쟁률이 진학 관련과 진학 결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종합전형을 많이 간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영어과가 있는 데가 명덕하고 이화만 있습니다. 영어과가. 다른 데는 영어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과면 어떻게 하죠? 영어를 60%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중국어과는 중국어 60% 한다면 영어도 있고 막 그럼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예 빼버리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각 과들의 내용을 전문성 있게 60%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원일고 보세요. 여기는 영어과가 없죠. 그리고 보면 사회통합형하고 일반하고 보면 40, 10, 20% 뽑죠. 이렇게 한 반당 25명 정도 돼요. 학생은 많지 않아요. 대일. 지금 제가 좀 약간은 랭킹 순서대로 한영. 대일 다음에 한영이나 명덕이나 거의 비슷비슷한데 위치적으로 봐서 근데 기숙이 있고 기숙 안 하는 데가 있고 그게 있습니다. 뒤에가 나옵니다. 명덕 이화외 여자 학교 서울여고가 바뀌었어요. 영어과 없어졌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하나 좀 하나만 또 제가 이제 특별히 좀 얘기 좀 해줄게요. 지방, 개방, 자율고 11개 있죠? 저기 백상고 있죠? 저희 모교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은 그 중학교 때부터 가면 좋아요. 원래는 중학교 때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 그쪽으로 있고 그래야 농어촌 전형이 되거든요. 농어촌 전형이 대학교 가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숙이 있는데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고에도 기숙이 있고 없고 있어요. 근데 저게요 사실은 기숙이 있고 없고 굉장히 큰 거예요. 얘들을 안 만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워낙 싹싹하고 붙임성이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과정에서 아주 말 잘 듣는 애 있잖아요. 걔는 반드시 언젠가 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시집을 안 가요. 얘는 참 좋았는데 시집을 안 가.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말을 잘 듣는 것이 좋긴 하죠. 그죠? 좋고 내가 사춘기도 얘는 사춘기도 없이 그냥 지났어 이런 학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은 제가 이제 교직 경력이 한 3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서라벌에서 아주 굉장히 성과가 좋았을 때도 제가 이제 3학년 부장도 하고 그랬을 때니까 애들은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오면은 딱 오잖아요. 그때만 해도 7시 30분까지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수업을 해요. 방과 후 해요. 저녁 먹어요. 방과 후 하는 애가 또 있어요. 6시부터 8시까지 또 방과 후를 해요. 또 특별한 방과 후를 해요. 그때는 12시까지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10시까지 하는 애 있고 12시까지 하는 애가 있었어요. 선생님도 12시까지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삥삥 돌려요. 그리고 10시에 끝난 애는 어떻게 되냐면 10시에 끝난 애는 그 옆에 도서관에 독서실 하나를 잡아서 1시까지 하고 가요. 그럼 엄마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봐야 엄마가 과일 차려놓은 거 그거 만나지. 얘가. 엄마는 자고 있고 아빠도 자고 있고. 그럴 일이 거의 그래요. 주말에 겨우 보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된 거죠? 얘는 자기 주도적으로 많이 했겠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할 일들, 점심도 저녁도 자기가 먹을 수 있고 학원 가서도 엄마는 휴사가 있고 아빠는 휴사가 있지만 자기는 뭐 은행사거리 학원가 옆에서 김밥을 먹든지 뭘 먹고 수업을 했거나 이랬겠죠.
아니면 학교 급식을 계속 먹었거나, 그지? 그렇게 됐겠죠? 적어도 그것에 가깝게 해야 애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개입이 있어야겠죠. 누가 개입해? 부모님이 개입을 해야겠죠. 학원 문제니 뭐 얘가 또 어디 아팠거나 또 병원 가거나 뭐 또 엄마 얘가 담임 선생님 상담을 하려면 상담으로 또 뭐 휴사 조퇴하고 와서 상담하거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담임이 또 개입을 해야 돼. 담임이 굉장히 얘하고 밀착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담임이 A라는 학생이 있어. 그럼 A라는 학생이 월요일 날부터 일요일 날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야. 아, 얘는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과가 많이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거고 얘가 자기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거기에서 뭐 휴대폰이 어쩌니, 휴대폰을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보느니, 뭐 게임은 왜 이렇게 많이 하니, 요거는 이제 낮아지는 거지. 높이의 낮아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서울대를 가는 학생이나 의대를 가는 학생은 게임을 안 할까요? 합니다. 그 애들은 뭐를 한다? 절제를 한다. 많이 절제를 해요. 할 때는 하더라도 절제를 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절대로 옆에다 놓고 공부하지 않는다. 휴대폰을. 가급적이면 넣어버려요. 아예. 보이지 않게. 넣어버린다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놓고 해요. 그리고 놓고 뭐 하나 오면은요, 하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더 많아.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절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절제를 할 수 있도록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야 된다. 그게 이제 사실은 기숙하는 학교는 사실 휴대폰을 보관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그런다고 해요. 네. 저희 학교는 기숙을 안 해요. 네. 하면 아마 학교가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이 하는 거와 안 하는 거가 3배나 더 일이 많아져요. 사건이 많아지겠지 않겠어요? 저녁에 남녀 공학이 아니더라도 남자 고등학교 하더라도. 네. 여기 기숙하는 학교 보내세요. 네. 저는 보내라 그랬어요. 네. 전국자사고. 자, 전국자사고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전국자사고에 보내는 자제들이 있었어요. 다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뭐 하나고도 보내고 상산고도 보내고 뭐 심지어는 저기 인천에 있는 영재고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일반고도 보내고 심지어는 특성화고도 보내요. 일반고 갔다가 특성화로 보내는 애도 있고 다 선생님들이라고도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애들이.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사고를 가는 애들은 대체로 과고나 영재고들은 요즘 의대 가면 안 되거든요. 그쪽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약간 의대풍이 많아요. 그리고 자연계 쪽에 영향이 좀 있어요. 많이. 그죠? 그러나 이제 일부 고등학교는 자사고는 인문 성향이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왜? 여학생도 보내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여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산고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뭐 아주 그냥 다 늘어놨어요. 있는 거 다 늘어놨습니다. 심화적인 거. 심지어는 뭐 고등학교에,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까지 이제 교육과정에 있는 건 다 늘려놨습니다. 여학생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도 전국자사고도 경쟁률에 따라서 이제 조금 선호도가 또 다르죠. 여기는 이제 19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자 여기 밑에서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 2021년, 2022년은 어땠어요? 막 자사고 없애니 뭐 난리였죠?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정보가 바뀌니까 경쟁이 좀 올랐습니다. 일단 자사고 이거 아직 없애지 않는다고 했죠. 네. 자 여기 보면 전국 자사고는
우리는 안 보낼 텐데 왜 이 얘기하지? 한번 참고하세요. 이런 얘들이 결국엔 높은 데서 가보면 얘들하고 만나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과거 떨어진 애가 서울대 가잖아요. 아니 과거 간 애가 서울대 가잖아요. 과거 떨어진 애가 일반고 갔다 서울대 가요. 왜? 얼마 차이 안 나요. 과거 준비해서 떨어진 애하고 붙은 애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걔가 얼마만큼 고등학교 가서 역량을 발휘하느냐 달라요. 어떤 학생이 과거를 갔어요. 어떤 학생이 떨어졌어. 떨어진 애는 일반고 가가지고 서울대 지교를 받았어. 근데 과거 간 애는 서울대 못 썼어. 과기원. 사실 다른 과기원. 하나는 서울대 가고 하나는 과기원 가고. 그 차이가 뭐 그다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저기 상상고 같은 게 아예 3학년 2학기 때 안 써요. 안 써요. 대부분 이제 3학년 거를 많이 쓰이는데 안 써요. 네. 그리고 북일고등학교하고 제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지인이 카톡으로 북일고등학교 좋아요. 그랬더니 이거 이제 캡처해 보냈어요. 딱 나와요. 북일고는 수학하고 과학을 반영 많이 하잖아요. 저건 뭐야? 자연계 애들 뽑겠다 이런 얘기죠. 상상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쟤들은 사실은 의학 계열 쪽으로 많이 선호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한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쟤들은 유대부고도 좀 비슷하잖아요. 저기는 인문 성향, 자연 성향 골고루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 지역에 경희고하고 대광고하고 중앙고가 있어요. 종로구에 이제 중앙고가 있죠. 거리로 봤을 때 아까 자사고하고 그 다음에 의고하고 일반고가 기숙이 어디 있는지 보셨죠? 예. 제가 안 보내서 좀 그래서가 아니라 좀 그런 것도 이제 참고가 돼요, 사실은. 예. 그런데 기숙이 없는 학교라 하더라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나 특별활동,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일반고도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학교 알림에서 알아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탁 찍어서 거기다 원서를 내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학교들이 있지만 서울에는 17개 자사고가 있지만 이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꼭 저기 동대문구에 있는 거 가는 거 아니에요. 휘문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애가 아니야 우리 애는 저기 한대부고를 보내고 싶어. 공학이니까 여학교니까 저기 보내면 좋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선택이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그런데 이제 경쟁률을 한번 보세요. 경쟁률은 2023년도, 2022, 2021 저희 2018부터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회를 꽤 오랫동안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그죠? 보면 경쟁률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높아지고 있고 선호하는 학교가 분명하죠. 그죠? 예. 이 선호하는 학교는 결국엔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가 대부분 되겠어요. 예. 저 밑에 보면 현대고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 여학생이야. 그럼 여학생은 어디를 가야 돼? 이제 공학을 가야 돼? 여고를 가야 돼? 자사고인데. 그래서 한학으로 보니까 여학생이 좀 많죠. 진학률도 나와요. 그에 진학한 학생들이에요. 이게 재수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재수생까지 포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1.4%가 진학했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재수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현대고 같은 경우는 55.1%가 진학했다면 45%는 재수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학급수가 자연하고 인문하고 나오는데 제가 지금 학교 알림이에서 본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2015 교육과정은 인문 자연을 나눠놓지는 않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반, 자연반 이러지 않아요. 섞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인문 성향을 묶어놓죠. 근데 3학년에 가서는 학급별로 선생님들이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1등부터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요. 그냥.
인문 선생님, 자연 선생님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대체로 저렇게 이대 부고는 여학생이 많죠. 한대 부고도 여학생이 많죠. 그런데 인문과 자연을 보니까 5대 7, 3대 7. 한대 부고 같은 경우는 자연반이 더 많네요. 여학교는 대체로 자연반도 많지만 비슷하고 자사고로 보낼 때 저렇게. 근데 여학교로 보내는 것보다 공학을 보내는 게 여학생이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 카메라를 지금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저게 그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 볼 거거든요. 유석영 선생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여기 이제 전국자사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광역자사고 서울입니다. 거기는 성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로 이제 면접을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있고 자사고의 교육과정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이 보면 일반고하고 틀리게 상당히 많은 과목들을 열어놨죠. 이렇게요. 자, 면접도 있습니다. 면접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면접 내용도 보면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공통의 문항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학생부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봐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어느 학교들은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해요. 홈페이지 보셔야 되겠고, 자기소개서 작성 사례가 있고, 잘못된 사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로 질문 내용이 많이 저 사이트 있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질문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궁금한 것들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청이 잘하시는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공교육인 교육청이 주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도 해요. 곧 있으면 면접도 해요. 면접 지금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없어졌잖아요. 대학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하는 교과전형 종합전형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 그다음에 수능 가서도 수능 그 상담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구청의 이 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이 많아요. 학교가 여기 구청이. 그래서 여기 쭉 제가 질문 내용 주로 있을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 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고교 블라인드 평가를 해도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가요? 고교 블라인드라는 건 뭐냐면 생활교육고에 학교명, 이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쓰인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는 두 가지가 대학교에 가요. 하나는 그 학교 교육과정이 가고 학생이 학생부가 가요. 두 가지를. 거기에서 이 교육과정이 어느 학교 교육과정인지 어느 학교 그러니까 내용 학교명이나 이름이나 이런 거 다 지워버려요. 블라인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목고하고 자사고는 대학교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특별한 데는 알겠죠. 상상고는 학생들이 한 반에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몇 학급이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라고 대학교에서는 알겠죠. 의대를 보내는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고 애야. 이게 알겠죠. 얘는 전국 자사고 애야. 어느 학교 애야. 이게 블라인드 하더라도 알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앞에 있는 경희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없다가 미확인하다가 5명에서 15명이 됐죠. 여기는 수시에서 15명인지 정시에서 15명인지 합해서 지금 15명이니까 그거 파악은 제가 못했어요. 그건 파악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파악은 돼요. 자료는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시에서 종합전형으로 갔다면 그거는 교육과정부터 학생부부터 변화를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시의 성적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재수생이 성적을 많이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블라인드 한다는 얘기는 종합전형 이야기인데 그 종합전형에서 특목고와 자사고가 유리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세모예요. 네, 세모. 무엇보다 보는 게 들어온 교육과정하고 학생부에 드러난 학생 역량이야. 어떤 역량? 학업 역량, 전공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를 주로 대학교들이 보는데 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딸려 있다. 아니 특목고인데 등급이 7등급이야. 보니까 뭐 하는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일반고야. 근데 얘 봐라. 이거 저기 거점이니 공유 캠퍼스니 온라인이부터 해가지고 뭐 학교에 없는 과목도 막 하고 막 굉장히 뭐 노력한 게 많고 역량을 발휘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죠. 그죠? 그렇게 다르다. 자, 여기 이제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외고 특정 전공어의 경우 현지에서 살아온 친구들이나 해당 언어 덕후가 많아 내신 따기에 불리하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 학교 학생이 전학한 이유가 글쎄 여러 가지 추측이 되는 바가 있는데 우선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 일본어에서 살았다. 일본을 잘하겠죠. 외고를 간 애가 그 학생이 뭐 그 반에 휴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신이 만만치 않게 잘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을 가면 이제 일본을 잘하잖아요, 자기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을 많이 공부하니까 60% 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런 1학년 1학기 마치고 간 거니까 1학년 1학기 딱 맞춰 보니까 내신이 그다지 안 좋아. 일본 유고를 가서 유고의 일본어과는 60%가 일본어만 해.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학교에 TU가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현지에서 살았고 일본을 잘하고 그 애들이 잘하느냐? 사실은 그럼 다른 과목은 60%하고 나머지 40% 어떻게 할 거야? 국영수도 있고 영어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까지 다 잘해야죠. 옛날에는 다 잘하는 애들이 왔기 때문에 요즘은 영어만 잘하는 애들만 뽑으니까 그러지 X라고 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전국 자사고는 자연계열 전공 희망 학생을 선호한다.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일반고 하는 그러니까 인문계 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학생이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까 하나고나 용인에 있는 학교의 외고나 이런 데는 전국 자사고인데 거기는 이제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이 고루 섞여 있고 성과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영재고 이건 뭐 이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요거는 당연히 없다. 등록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밑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배정, 특이 배정자들이 또 있어요. 제가 한번 요거는 한번 또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그 있죠? 그래서 그 밴드를 들어오셔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하시고 학생도 좀 알려주세요. 그거다 댓글을 안 달으니까요. 댓글 달면 제가 지워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막 올라오면 또 싫어하잖아요. 필요한 정보만 자기가 캡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입학사정관, 그 다음에 기자, 교육 기자들, 일간 신문지 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선생님, 학부모 다 지금 한 1200여 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년 됐어요.
자, 그러면 엄마나 부모님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그 선배의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선배, 일반고. 한번 제가 이제 정기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중학교 과정 단단히 다지고 고교 과정 예습 함께. 수학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문제가 안 풀리거나 오답이 많이 나오는 단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이제 도형하고 함수입니다. 도형하고 함수. 1학년 선배가 말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얘한테 앉으라고 해서 내가 바로바로 찍은 거예요. 인강으로 자기주도 학습. 인강으로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요즘 애들이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인강으로 필요한 것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많아야 돼요. 국어가 영어의 문법. 국어 문법도 있고 영어 문법 있잖아요. 과학, 물리, 화학 한 번 예습. 겨울방학에. 국어 문법, 영어 문법, 그 다음에 과학이나 물리, 화학. 사실은 과학은 물리하고 화학이 주도하거든요. 물론 이제 의대를 가는 애들은 생명과학 이렇게 필요하긴 한데 사실 의사가 꼭 생명과학 잘해야 돼요. 사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 다 암기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인문 학생이 의사가 되는 것도 그건 아니 내가 가르친 제대가 고대 의대를 갔는데 와서 이 얘기 자기는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의대 갔더니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럼 뭐 어떤 거 잘해야 돼? 암기 잘해야 돼. 암기. 어떤 애는 쓱 보면 다 암기 되는데 자기는 몇 번 해도 암기 안 돼. 너무 힘들다는 거야. 걔 공부 엄청 잘해냈다는 애거든요. 예. 뭐 1학년 때 제가 담임이었는데 1학년 때 그 수학을 중간고사 준비하는데 7개 참고서 받고 개념 원리, 뭐 센, 블랙라벨, 일품, 뭐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문제집이 있죠. 모르시죠? 그런 것들을 7개씩 샥 교과서부터 해서 기출 문제까지. 걔는 이제 거의 3등 안에 들었어요. 전국에 전체에서. 서울대 화공하고 고대 의대가 됐는데 결국엔 고대 의대. 원래는 서울대 화공을 가려고 그랬는데 의대 되니까 의대 가더라고요. 일고 학생. 전공어 시수 주당 8단위. 많죠? 영어 고난도 어휘, 높은 어휘, 구문 이런 것들 하는데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 대표적인 구문을 암기할 필요가 있다. 수학은 유고 애들이 수학 못해요, 잘. 상대적으로. 네. 여학생 수학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학생들이 많은 게 유고 애들이 여학생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학을 좀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대학생 이 얘기예요. 대학생 수학. 모의고사 수학 5등급 했는데 고3 때 1년 만에 1등급을 끌어올렸다. 거짓말 같죠? 끄덕끄덕? 네, 거짓말 같은데 사실은 엉덩이 힘이에요. 수학은 수학 시험 문제가 10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100분 동안 앉아서 공부할 능력이 있어야 돼. 그죠? 네, 딱 앉으면 100분이야. 네, 공부를 해야 되고. 오답노트 작성. 공부의 의지는 어느 순간에 무섭게 일어난다고 선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대 가는 학생. 지역적 성적 차이가 줄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1시, 2시.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학생 얘기가 오예요. 공부가 쉬운 사람은 없다. 어려워도 한다와 어려우니 안 한다의 차이다. 얘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영어에도 방법이 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고 부모님이 학생이 좀 해야 할 일들은 뭘까? 결국 기초 과목이 수학하고 국어하고 영어예요.
그래서 수학을 고등학교 때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서 영어를 잘해야 하고 사회 나가서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출세를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국어를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보다 더 높을 수도 비서실장보다 낫겠죠. 지금 근거리에 그 연설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국영수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죠? 기초 과목이니까. 근데 이걸 다 잘하는 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오기 전까지. 그러면 저 중에 하나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두 개를 잘하든지. 그래서 두 개까지 잘해야 돼요. 두 개까지.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잘하면 고등학교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를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아예 세 개를 보통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수학하고 영어는 학원이나 과외를 엄청 시켜요. 근데 국어는 안 시켜요. 국어 성적이 안 좋은 애가 있어요. 그럼 국어 성적이 안 좋은 애는 뭐가 어려서부터 안 됐을까? 해보면 걔는 책을 안 읽었어요. 게임만 했어요. 네.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그럼 지금부터라도 책을 읽어야 돼요. 잡식해도 됩니다. 잡지니 뭐니 뭐 다 좋은 거 긍정적인 거 뭐 그 양서를 읽어야 되겠죠. 특히 뭐 고전 같은 거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소리 나? 예, 끝날 때가 됐나? 예. 그래서 그런 얘기고 공부를 줄게. 시간이 다음 선생님도 있어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뒤에가 있어서 여기는 좀 참고하시고 이런 데서 자료를 얻으시고 자기의 진로를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바꿀 수 있고 대학교에서도 바꿀 수 있다. 내가 자사고나 외고를 갔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끝나고 이게 일반고를 못 가는 게 아니고 일반고에서도 자사고 갈 수 있고 유고도 갈 수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고 대학교에 가서도 어때요? 전과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로에 대해서 너무나 딱 정해졌다고 해서 뭐 하늘이 무너지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런 전공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공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기 그 교과별로 기초 적용 심화 단계 학업량을 잘 나누어 사교육보다 교내에 있는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 인강을 통해 가지고 공부에 바뀌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교육에 의존해요. 그죠? 사교육이 나쁘냐? 절대로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다 붓지는 말아라. 한꺼번에 다 부어서 얘는 되지도 않는데 얘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다 보내는 거는 안 좋다. 근데 얘가 돼. 그러면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은행 사거리 있지만 강남도 가요. 필요하면. 그래서 성과를 내는 데도 있어요. 고대가 수능 최저가 높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은행 사거리 다니다가도 안 되니까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취재를 마쳤어요. 문 닫고 들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 역할이라는 것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얘가 어느 순간에 어느 판단을 해줘야 할 때 반드시 해줘야 돼요. 가지 뭐 쉬운 대로 가자. 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것보다도 딱 이게 선택이 될 사항이다. 학업 문제도 아니 3개월 다녔는데 성적이 안 나와. 바꿔야지. 과외 선생님을 3개월 동안 했는데 성과가 없어. 바꿔야지. 과외 선생님 왜 시켰죠? 얘가 못하는 거 이 부분을 얘가 끌어올리라고 해줬는데 뭐 성과도 안 나와. 그럼 뭘 과외를 해? 그죠? 그러면 얘가 못해서 과외 선생님 전문가야지. 그렇지 않나요? 돈을 다른 데보다 더블로 받고 있는데 전문가야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5번까지는 맞게 해주세요. 맞춰줘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얘가 놀리고 막 날마다 논다 하더라도 공부하게 만들어줘. 안 되면 바꿔서 다른 사람을 시키든. 그런 식으로 부모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 어느 때는 애를 굉장히 따끔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부드럽게 하되 너무나 그냥 날마다 따발총으로 막 하지 말고 탁 한 번씩 찍고 그래 이렇게 가야죠. 이게 너무 얘가 못하고 있을 때는 따끔하게 해주는 거는 부모님 역할이에요. 가정교육이 돼야 돼요. 내가 편해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막 그 잔소리로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딱 관심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학원 문제나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 습관이나 특히 친구 관계도 분명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할 때요. 그 학교 선택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학교의 진로 선생님이나 진학 관련된 선생님들이 뛰어난 학교를 좀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보면 한 사람이 하나의 악기나 뭐 체육 활동 이런 것들은 좋은 학교들은 토요일 날 오전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하는 학교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제 학생의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학생 말고 부모님의 할 일은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는 저기 뒤에 교육 환경 이겁니다. 교육 환경. 그 환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를 좀 저는 집에 왔는데 조금 뭐 시끄럽고 TV가 켜 있고 나는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분위기 말고 애들하고 가되 지금 시점에 중학교 3학년 애들하고 갈 때도 뭐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좀 얘가 좀 편하게 뭐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엄마 아빠도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아니에요? 예. 그런 분위기, 교육 환경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얘가 공부하고 있는데 TV 보고 있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여기 아마도 얘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보석이 있는데 의지와 수고가 있어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학생이.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 의지와 수고가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거나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충분히 학생은 좋은 결과를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